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홍상진 교수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7강 300mm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플로우의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졌던 이전에 6강에서 이어졌던 그 단위 공정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 디바이스들의 크로스 섹션 뷰, 즉 단면도를 하나하나 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단위 공정을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소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또 함께 하시죠. 자, 6강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웨이퍼가 들어와서 디퓨전 부서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토 부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엣지 부서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포토로 왔다가 임플란트로 왔다가 씬필름 갔다 펄리싱까지 가는 그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림 보셨지만 퍼니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세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버티컬 퍼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리젠탈 퍼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도체 팹의 풋프린트, 즉 공간을 축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세로로 배열을 해놓는 그런 공정들 또는 공정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퓨전에 대한 챕터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리서그래피의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포토리서그래피의 트랙 시스템에 대해서 웨이퍼가 가공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이러한 그 트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플라즈마를 잠깐 설명드리다가 제가 마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플라즈마는 참 재밌는 그 장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공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엣치와 플라즈마 데포지션은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즉 플라즈마 엣치라는 것은 기체를 주입해주고 밑에 있는 고체를 없애서 기체화 만들어서 깎아내는 공정이고, 플라즈마 증착이라는 것은 기체를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웨이퍼 표면에 쌓이게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는 건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공정인데요. 간략하게 시스템을 좀 설명드리면, 위쪽에 시스템은 만드는 회사마다 또는 사용되는 공정마다 시스템은 천차만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위쪽에 있는 가스 인렛 시스템에 의해서 엣치가 될 수 있는 반응 가스들을 체인버 내부로 주입을 해줍니다. 물론 이 체인버 내부에는 사전에 원치 않는 가스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공으로 바깥으로 다 뽑아서 완전하게 진공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반응 가스들을 집어넣어 주죠. 반응 가스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었을 때 위에서 RF 파워를 인가합니다. 즉 위쪽에 있는 탑 부분에, 여기는 이 시스템에서는 탑 부분에 파워가 되어 있었는데, RF 파워를 인가하는데 주파수는 13.56도 있고 2메가도 있고 요즘 100메가도 있고 다양한 그 주파수 대역에 다양한 파워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파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RF 파워를 인가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인가된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이 안에 가스들이 이온화됩니다. 즉 이온화된다는 얘기는 고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 나머지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들은 그 플러스 포텐셜을 띠게 됩니다. 즉 이 체인버 바깥에는 정기적으로 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0의 전기를 띠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플라즈마 자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들은 마이너스에서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플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 또는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레디칼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서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지는 것이 플라즈마 포텐셜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플라즈마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충돌과 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표면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에너지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빛의 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포톤이라고 얘기되는 빛의 입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플라즈마 체인버에서 RF를 인가하게 되면 플라즈마가 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플라즈마가 떴다라는 의미는 빛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흔히 사람들이 플라즈마가 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플라즈마가 형성된 부분이 있고, 어떤 이온이 갖고 있는 시스라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유전자가 있고, 프리 일렉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플라즈마 엣치 챕터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플라즈마 엣치라는 것은 뭐다? 원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서 기체로 날려서 없애버리는 공정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온 주입, 아이온 임플란트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온을 주입하는데 굉장히 참 재밌는 그 장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 그런 장비인데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를 좀 죽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장비가 보통 뭐 40억, 50억, 80억, 100억대에 또는 그 이상 호가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쪽 캐비넷에서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솔솔솔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체인버에서 이온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즉 이온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온을 주입하려고, 즉 그 실리콘이 원래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순물을 넣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또는 N타입이나 P타입의 어떤 그 입자들을 실리콘에 넣어줌으로써 전기 전도성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이온을 주입하는 것인데, 요 필라멘트 상에서 고압의 전류를 흘려주면 이 고압 방전에 의해서 이온 소스들이 살살살살 생겨납니다. 그 생겨나는 것들이 위에서 불어내는 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즉, 요 가운데 있는 이 그 애널라이징 마그넷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체인버 안으로, 진공 체인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체인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참 재밌는 것은 이 애널라이징 마그넷에 얼마만큼의 전기를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석 효과처럼 돼 있는데요. 전기를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주입하고자 하는 것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또는 무거운 이온들은 그 밖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렇게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주입하고자 하는 것보다 가벼운 이온들은 또 더 많이 구부러져서 안쪽으로 튕겨가게끔 만들고, 딱 원하는 이온들만, 그래서 순수한 불순물 이온들, 순수한 N타입이나 P타입 도펀트들을 가속 칼럼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장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재밌다고 한 얘기는 그거죠. 같은 트랙을 도는데 저는 늘 트랙에서도 맨 안쪽에서 출발을 해도 트랙을 돌고 나면 저 바깥쪽에 가 있죠. 그게 바로 이 헤비 아이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벼운 이온들은 트랙을 도는 그 에너지 때문에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선택하고 싶은 이온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전기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저는 재밌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냥 어느 정도의 일정한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단단한 웨이퍼상에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인젝션 되는 이온들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고체 물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이온 임플란터입니다. 즉 여러분 치과 가시면 뭐 하시죠? 여러분은 아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배 되신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이가 빠졌을 경우에 새로 이를 해 넣으시죠. 흔히 그거를 임플란트라고 또는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를 해 넣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장소에 가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임플란트 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온 임플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임플란터를 사용하는 공정이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 가속화되는
엑셀러레이션 컬럼을 통해서 이온들이 가속되고 가속화된 부분이 웨이퍼에 닿으면서 일정 부분 깊이까지 이온이 침투하게끔 만드는 기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침투하게끔 만드는 그런 공정이 바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반도체 소자의 프론엔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는 이제 틴필름 방막 그 메탈라이제이션 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비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쪽에 가보면 거대한 장비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작업자들은 이 앞쪽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뭐 비상시를 위해서 뭐 전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MD 팹 내부의 일부고, 아까 포토리소그래피하고 사진이 달랐던 점은 여기는 노란색의 빛이 없는 흰색의 빛을 써도 된다는 거죠. 이유는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막, 얇은 필름을 가지고 금속을 만드는 그런 공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VD 공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CVD라고 얘기를 하면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학 기상 증착이라는 우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학적으로 기체 상태의 어떤 것들을 그 가스 기체 상태의 이온들이나 물질이 증착되게, 데포지션 되게, 증착되게끔 하는 공정이 CVD라고 하는 것인데, 플라즈마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PECVD라고 얘기를 하고요. 낮은 압력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건 LPCVD라고 하고, 상압, 대기압에서 이루어지는 CVD는 AP, Atmospheric Pressure CVD라고 얘기를 해서 APCVD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CVD 계열인데 그 구동되는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보면 이것이 클러스터 툴이라고 해서 보통 요즘은 이제 하나의 그 하드웨어 안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클리닝 체인버도 있고 뭐 메인 체인버 또는 PC라고 하는 프로세스 체인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비 구성이고요. 특히 이제 기상 증착을 위해서는 밑에 램프가 필요합니다. 램프라고 해서 꼭 이렇게 그 빛이 나오는 램프가 아니라 열을 발산하는 그런 램프 또는 코일로 돼서 뜨거운 척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기체 입자들이 내려왔을 때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즉 웨이퍼에 있는 물질과 잘 반응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보통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하죠. 저희가 날씨가 추울 땐 서로 이렇게 웅크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다가도 날씨가 따뜻하면 뭐 날씨가 좋거나 따뜻하면 서로 인사도 건네죠. 그런 모습을 흔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찜질방이죠. 찜질방에 가보면 글쎄 아저씨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은 굉장히 금방 한 5분 사이에도 굉장히 친해져서 남편 욕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이유는 바로 뜨뜻하고 녹록한 곳에서 서로 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CVD 공정에서 서브스트레이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기상 증착들이 되는 그 이온들이 또는 어떤 기체 입자들이 잘 표면하고 만나서 반응을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스가 들어오고 여기서도 RF를 사용해서 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PECVD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장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CVD라는 것은 뭐다? 증착을 하는 것이다. 즉 레이어를 덮어서 전체를 다 뭔가를 깔아놓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폴리시 팹인데요. 이쪽에 이제 폴리시 장비가 있고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모스 공정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되어버린 웨이퍼 플래너라이제이션 공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그림을 쭉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번 강의를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크게 14가지 스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4가지 스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쪽 웨이프 맨 밑에 단부터 시작을 해서 14번째까지 가면서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밑에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갈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자, 여러분도 혹시 공사 현장에 가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나가다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가장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물론 필요하죠. 설계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포토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유리로 된 포토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는 공정이 진행되면서 한층 한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죠. 물론 땅에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한층 올리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땅을 파고 기둥을 심고 거기에 지하 공간도 만들고 배수 공간도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죠.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지반을 다지고 다시 1층부터 2층부터 3층까지 쭉 쌓아 올리는 공정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1층짜리 가정주택이라면 계단을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2층, 3층, 4층, 5층, 8층, 100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래 위층이 연결되는 계단이 꼭 필요합니다. 계단이 아래층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연결되는 계단이 필요한데 1층 계단 출입구는 오른쪽에 있고 2층 계단 올라가는 출입구는 왼쪽에 있어서 계단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건물이 아니죠. 어떻게 2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1층, 2층, 3층이 다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될 것이고요. 안에 기초공사라고 하는 이 반도체 소자 부분, 또 위에 배선공정 부분, 즉 여기 앞에 부분까지 우리가 게이트까지 만드는 부분을 전공정이라고 앞전자를 사용해서 전공정 또는 프론엔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뒤에 있는 배선공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백엔드라고 해서 후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하셔서 전공정이라고 하시면 앞에 부분, 후공정 그러면 뒤에 부분, 전공정이라고 얘기하면 토탈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의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상으로 좀 혼용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하나하나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만드는구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1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윈 웰 임플랜트라고 합니다. 임플랜트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장비 각 얘기하고 기죽인다고 했던 하나에 40억부터 60억, 100억까지 한다. 100억 이상 하는 장비. 이온들을 나오게 해서 물리적으로 웨이퍼에 빵 심어 넣는 그 장비가 바로 임플랜트고, 임플랜트 공정을 해서 웰을 2개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트윈 웰이라고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N웰만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그림에서는 트윈 웰 소자를 만들 거예요. 즉, P타입 실리콘이 있고요. 맨 위에 반도체 소자가 올라가는 영역에 아주 조금 있는 부분, 맨 윗부분이 바로 P 에피텍시 레이어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반도체가 이 끝에서부터 저 맨 바닥까지 대략 웨이퍼의 두께까지 다 따졌을 때 한 700 마이크론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의 두께는 2 마이크론 이내입니다. 또는 1 마이크론 이내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은 기판 재료로 사용할 뿐이지 사실 반도체 소자가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반도체 소자가 올라가는 용도의 레이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든 실리콘보다 아주 순도가 높고 결함이 없는, 디펙이 없는 웨이퍼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피텍시얼 공정을 통해서 순도가 높은, 디펙이 없는 그런 부분의 탑 레이어를 아주 얇게 만들어줍니다. 1 마이크로 정도 또는 2 마이크로 정도 이내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요.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웨이퍼를 가지고 만들 때 이 위에 부분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 웨이퍼 상태에서 N웰과 P웰을 만들어냅니다. 즉 1번 공정은 N웰과 P웰을 만드는 공정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allow Trench Isolation이라고 하는 STI라고 하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STI는 굉장히 요즘 CMOS에선 중요한 공정으로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먼저 STI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필드 옥사이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 2번 공정, 이런 공정인데, 요 2번도 결국 필드 옥사이드를 요즘은 STI로 만듭니다. 즉, 여기도 STI고, 여기도 STI고, 여기도 STI고, 이 끝에 있는 부분도 STI입니다. Shallow Trench Isolation. 아주 좁고, 깊은, 트렌치가
군대에서 쓰이는 참호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하나 충분히 들어가서 서서 총을 쏠 수 있을 만한 공간. 그것이 참호인데 아주 얇고 작은 공간으로 깊게 절연을 하는 거죠. 즉 이쪽이 같은 시모스지만 이 역할은 옆에 있는 시모스와 절연을 하려는, 이쪽에 있는 STI도 저 옆쪽에 있는 시모스와 절연을 하려는, 이 가운데에 있는 STI는 이쪽에 있는 피모스와, 피모스 맞죠? P타입의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N모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STI를 만들어냅니다. STI 공정은 나중에 증착하는, 데포지션 하는 공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각각의 소자를 구분할 수 있는 땅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이트 스트럭처를 만들 겁니다. 게이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직은 소스하고 드레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웰만 만들어 있고 STI가 이렇게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를 먼저 만들어 올립니다. 즉 게이트를 만들어 올린 다음에 Lightly Doped Drain Implant라는 것이 LDD라고 하는 것을 임플란트를 합니다. LDD라고 하는 무슨 부분은 게이트 모양을 보시면 게이트가 직사각형 모양의 사각형이 하나 있고 위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바깥에 덮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게이트 부분에서 LDD 임플란트를 하면 게이트 부분은 이게 여기에 있는 딱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면 요 밑에까지 임플란트가 답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 요 4번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이 LDD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DD 혹시 기억하시죠? Lightly Doped Drain.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정은 Sidewall Spacer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모스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Sidewall Spacer 공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즉 옆에 어떤 게이트 옆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전류가 게이트에서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 을 만들 때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모양이냐면 피가 이렇게 왔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지는, 크게 그려볼게요. 피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이드월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자, 그 공정도 뒤쪽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기억하실 거 사이드월 스페이서, 사이드월 스페이서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6번에서 소스하고 드레인을 임플란트를 합니다. 즉 소스하고 드레인을 임플란트 할 때 이쪽에 임플란트라고, 이쪽에 임플란트라고, 이쪽에 임플란트라고,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죠. 즉 그때는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N과 이 N도 없는 상태에서 게이트만 덜렁 있었고 사이드월만 있었는데 N을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P를 또 선택적으로 주입을 해주면 바로 소스하고 드레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도 단계 조금 이따 보시면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요게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그림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컨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소스하고 드레인 되는 부분에 금속을 심어 넣어야 되는데, 금속을 심어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요 부분만 파냅니다. 이 부분만 파내고, 그 다음에 로컬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부분, LI라고 하는 요 LI 메탈을 채워 넣습니다. 선택적으로 채워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덮고 필요 없는 메탈을 다 지워버린다고요. 그러면 바로 필요 없는 메탈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메탈이 없어지고, 필요 없는 메탈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플래너라이제이션, 즉 폴리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 공정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 공정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반복되죠. 자, 로컬 인터커넥트를 만든 다음에 8번, 9번을 보면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ILD라고 얘기하는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VR을 형성해냅니다. 자, 또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VR라는 것은 메탈 1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VR입니다. 메탈 1과 연결되는 부분이 V하고, 컨택이라는 부분은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가 연결되는 부분이 컨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스하고 드레인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via라고 얘기를 하면 메탈 라인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로컬 인터커넥트 또는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메탈 1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vi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via라는 얘기 혹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via가 만들어지고 나면 첫 번째 메탈 라인을 덮습니다. 첫 번째 메탈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적으로 덮고 싶은데 선택적으로 덮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전체 다 덮고 포토리서그래피 패터닝을 통해서 포토리지스트를 이렇게 남겨놓고 없는 부분을 지워낸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낸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ILD라는 것을 덮습니다. 증착을 통해서 중간층을 만들어주고요. 중간층을 만들어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죠? 전체를 다 덮어주니까. 전체를 다 덮어주는 영역에는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뭔가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포토리서그래피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즉 포토마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선택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고 바로 이런 비아나 메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다. 즉 포토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컨드 레이어 ILD2 VIA2. 자, 11번을 보시면 세컨드 레이어인데 여기가 VIA2가 되겠죠. 왜 여기가 VIA1이냐면 위에 있는 메탈 1하고 연결하니까 VIA1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VIA2가 되죠. 왜? 메탈 2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긴 뭐가 될까요? VIA3가 되고 메탈 3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ILD라고 하는 것들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로컬 인터커넥트 옥사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ILD1, VIA1, 메탈 1. ILD 먼저 증착을 하고요. ILD2 증착하고 VIA2 만들고 메탈 2 얹고 ILD3하고 전체로 덮고 구멍 파고 덮고 파고 덮고 파고 덮고 파고 덮고가 계속 반복되면 그림이 다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덮고 파고 덮고 그거를 흔히 얘기해서 깔고 파고 덮고 깔고 파고 덮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 후 공정이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덮고 파고 깔고를 이렇게 깎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위치하는 곳에 잘 위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설계도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잘 얼라인을 하게 되면 포토리서그래피에서 공정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공정이 수행을 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3번 또는 14번까지 이어지게 되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겠다고요? 아마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웨이퍼가 들어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쳐 나갈 거예요. 자, 아까 이 그림 비슷한 그림 보셨죠? 빈 웨이퍼가 들어와서 디퓨전하고 포토하고 임플란트하고 다시 디퓨전까지 갈 겁니다. 즉 1번이라는 거는 디퓨전에 의해서 P 에피택시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번 공정에서 다시 디퓨전을 하는데 옥사이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이 위에 레이어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 옥사이드 레이어를 만들고 3번 공정에서 포토리서그래피에서 요 포토 패터닝을 만들어줍니다. 즉 전체 다 덮고 빛을 여기만 노광시켜서 여기를 지워 없앴어요. 지워 없애면 요 부분이 이렇게 열려있죠. 열려있는 곳에 네 번째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합니다. 즉 이온을 이렇게 주입해주면 원래 이게 없었는데 주입된 이온 때문에 N웰이라는 게 생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윈웰 시스템이라고 해서 1번에 있는 N웰과 P웰을 만들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통해서 N웰을 만듭니다.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피레이어가 5마이크론 언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제 소자가 올라가는 부분은 2마이크론 언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N웰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P웰을 만들 거예요. 자, P웰을 만들 때는 N웰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영역을 포토리지스트로 가려놓고
P외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에 이온을 주입할 거예요. 물론 보론이라는 걸 갖고 주입할 수가 있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포토리서그래피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다시 디퓨전을 할 겁니다. 즉 포토리서그래피를 하고 이온을 주입해 준 다음에 얘네들을 지워버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골고루 퍼져나가게 디퓨전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과정에서 N웰과 P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안 나와 있는 공정이 되지 않은 그림이니까. 그냥 웨이퍼만 있습니다. 에피레이어를 만들고 디퓨전을 통해서 에피레이어를 만들고 디퓨전을 통해서 옥사이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포토 공정을 통해서 요만큼 패턴을 열어놓고 문을 열린 곳에 파스포러스라고 하는 N타입의 도펀트를 주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공정에서는 다시 또 디퓨전에 왔던 것이 포토에서 임플란트에서 디퓨전 사이클을 한 번 더 돕니다. 이번에 임플란트는 아까는 N타입이었지만 이번에 P타입을 주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공정이죠. 또 동일한 공정이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공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건 뭐였죠? 요 전 공정을 생각하시면 이 모양까지 만들어지고 포토리지스트는 없는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N웰과 P웰이 만들어지고 이 위에 것이 없는 그림인데 어떤 공정이 들어갔냐면 1번의 디퓨전과 2번 디퓨전과 3번 포토와 4번 엣지가 들어갔습니다. 즉 1번 디퓨전을 통해서 옥사이드를 만들고 나이트라이드를 만들고 즉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포토 리서그래피를 해서 요 공간을 열어준 거죠. 이 공간을 열어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STI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래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요 공간에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구멍을 파고 여기에 절연물을 채워야 돼요. 즉 구멍을 파기 위해서 바로 이 공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포토 리서그래피를 통해서 이만큼의 구멍을 열어준 다음에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서 자, 네 번째 에치 공정을 통해서 플라즈마로 쭉 노출을 시켜주면 요 부분 밑에 부분까지 깎이게 돼요. 쭉 깎이고 나면 포토리지스트를 없애고 나이트라이드를 없애버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다음 공정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 위에가 없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포토리지스트가 없어지면 이 그림이 나오죠. 물론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빼고요. 그 상태에서 요 채워진 요 구멍난 부분을 채울 겁니다. 요 구멍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워낙 작아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뭐 한다? 전체를 다 덮습니다. 전체를 다 덮어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즉 폴리싱이 들어가죠. 틴필름 들어간 다음에 폴리싱을 할 거예요. 폴리싱 공정엔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첫 번째 N회를 만들고 P회를 만들고 구멍을 이렇게 파서 여기에 절연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절연할 물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웨이퍼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문대에서 갈아서 없애면 위에까지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여기에 있을까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뒤집어서 갈았을 때 얘네들은 잘 갈리고 얘네들은 잘 안 갈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리지 마라. 여태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 영향 주지 말라고 요 부분에서는 더 이상 갈리지 말라고 그 CMP 스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CMP 스탑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다 갈아서 없애게 되면 나이트라이드가 필요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트라이드를 지워 없앨 겁니다. 즉 폴리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퓨전을 하게 되면 아까 위에 있었던 이 울퉁불퉁한 그림, 즉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울퉁불퉁한 그림이 싹 없어지고 평탄화되어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나이트라이드를 스트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트라이드를 없애고 나면 우리가 만들었던 N웰과 P웰과 STI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 공정은 게이트를 만들어야 될 건데 게이트를 선택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뭐 한다? 전체에다 다 게이트를 만들고 폴리실리콘을 덮고 원하는 영역에 폴리실리콘만 남겨둔다. 바로 이거죠.
전체에 전부 다 디퓨전을 통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게일옥사이드도 물론 만들고요. 게일옥사이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폴리실리콘을 전체 만들죠. 1번 부분이 바로 게일옥사이드 부분입니다. 나머지 여태까지 필요 없는 저품질의 옥사이드는 다 지워버리고 아주 좋은 품질의 게일옥사이드만 새로 만들게 되는 공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폴리실리콘을 덮는데 요 2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폴리실리콘이 여기까지 전체 다 덮여 있었다, 원래. 그런데 폴리실리콘을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포토 패터닝을 하고 나서 폴리실리콘 엣치, 즉 포토 패터닝까지 여기까지 다 돼 있을 때 여기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엣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폴리실리콘은 다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디퓨전, 포토, 엣치가 이어져서 게이트를 만들었죠. 게이트를 만드는 다음에는 게이트를 만들 때 여기 ARC라고 되어 있는데 이 ARC는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빛이 반사되지 말라고 어떤 그 표면 처리를 하는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위에서 포토 패터닝을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빛이 들어와서 이 바닥에 닿게 되면 반사하는 빛이 생깁니다. 즉 빛이 반사하게 되면 이 부분의 영역이 좁아져서 게이트를 우리가 원래 만들렸던 것보다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이트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이라는 그 공정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다 필수적으로 게이트 부분에서는 게일 엣치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이번 공정에서도 폴리게이트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디퓨전과 포토와 엣치를 번갈아 가면서 통합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만들 건데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요 게이트 네모난 하나까지 만든 겁니다. 즉 이제 3번까지 만든 거예요. 자, 3번까지 만들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NL, 오른쪽에 PL이 있었고요. 포토 리지스트 없애고 다시 포토 패턴이라서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아이솔레이션, STI 애칭을 했죠. 애칭을 하고 나서 이 애칭한 부분에 채울 겁니다. 뭘로? CVD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옥사이드를 채울 겁니다. 즉 CVD, Trench Filled by CVD 옥사이드, CVD로 만든 옥사이드로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CVD로 만든 옥사이드를 채우게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날려서 CMP로 펄리싱에 가서 갈아서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디퓨전 부서로 가게 돼서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없애고 하는 공정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을 하고 다음에 포토 리서그라피를 해서 다시 엣치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이트 패턴을 이제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죠. 굉장히 멉니다. 그 다음 공정은 LDD를 도핑하는 방법인데 LD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즉 알스닉을 가지고 LDD를 도핑할 건데 이 게이트 옆에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아주 조금 소량 도핑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 시모스에서 나타난 소자가 작아지면서 나타난 그 단점들 핫 캐리어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공정인데 요즘은 필수 공정이 되어버려서 여러분한테도 이런 공정을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LDD가 무엇인지는 소자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LDD라는 것은 이렇게 만든다.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만들기 전에 이온 도핑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아주 얇은 두께로 이온을 주입한다.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에 했으니까 다음에 어디 해야 되죠? 왼쪽에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포토와 임플란트를 거치는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왼쪽 그림은 변한 거 하나도 없죠. 포토와 임플란트는 변화도 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가려놓고 왼쪽만 열어놓고 임플란트를 또 따로 하게 되죠. 지금까지 혹시 기억나시는 임플란트 횟수 기억나세요? 많죠? 한 손가락으로 꼽을 거 이상으로 많죠?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부분이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만들 부분이에요.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현명한 아이디어를 썼는데 이 플라즈마 엣치의 어떤 그 어나이소트로픽한, 즉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엣치를 의미하는데 방향성이 있는 엣치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방법을 만들었어요.
날개만 딱 달아줄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공정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공정인데 옆에다 뭐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덮었어요. 즉 뭘 덮었냐면 틴필름에서 CVD로 전부 다 옥사이드 스페이서를 만들기 위한 CVD를 전체 덮었어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엣치를 다시 와서 그냥 다시 덮은 걸 통째로 다 엣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중간에 여기가 엣치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멈추게 되면 날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공정으로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또 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엣치가 온 다음에 다시 디퓨전 임플란트를 또 갈 건데요. 포토 임플란트를 갈 건데 포토를 해서 막아놓고 이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면 왼쪽 그림하고는 다르게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죠. 그러나 사이드월 스페이서가 있는 부분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2단계의 어떤 소스하고 드레인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공정이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그 P웰에 N타입의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왼쪽에도 N웰에 P타입의 소스하고 드레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토하고 임플란트를 연속 공정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반도체 소자가 여러분이 보셨던 소자와 비슷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실리사이드라는 부분인데, 자, 컨택 포메이션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온 걸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만들 건데, 이 그림의 요 앞부분이에요. 자, 말없이 제가 슬라이드만 넘겨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공정을 해서 웰을 만들고, N웰 만들고, 옆에 P웰 만들고, 거기에다가 STI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SI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치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하니까 이렇게 날려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더라? 맞다, 게이트가 있었지.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서 LDD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LDD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했으니까 이번에도 왼쪽을 또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스페이서, 사이드월 스페이서,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 공정이 들어가죠. 날개를 달아준 다음에 또 오른쪽 했으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소스하고 드레인을 디퓨전 시켜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컨택이라는 메탈이 닿는 부분을 만들 건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반도체 공정 중에 이 공정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이 실리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리콘이 있는 부분하고 메탈하고 만나서 합금이 이루어지고 다른 부분은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 너무나 신기한 게 이 맨 위에 있는 부분은 폴리실리콘이라는 실리콘이에요. 여기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만 실리콘이 아니에요. 여기 열려져 있는 부분은 실리콘이에요. 여기는 실리콘이 아니에요. 여기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메탈을 여기는 타이타늄으로 했었지만 타이타늄으로 쭉 덮어놓은 다음에 타이타늄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실리콘이 남아있는 부분만 타이실리라는 메탈로 변하고 합금으로 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타이타늄으로 남아있어서 타이타늄을 싹 지워서 없애면 컨택이 만들어집니다. 컨택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반복해서 덮고 파고를 반복할 거예요. 자, 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팔 게 있어야 되죠. 즉, 로컬 옥사이드, 로컬 인터커넥터 옥사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올라와 있던 부분이니까 위에서 덮으면 뿔룩하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없었던 부분이니까 좀 낮아지고 뿔룩하고 낮고 뿔룩하고 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MP라는 방법이죠. 케미컬, 미케니컬 펄리싱 또는 여기에서는 펄리시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오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요 패터닝까지 만들어서 구멍까지 엣지까지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옥사이드로 남아있고 여기는 옥사이드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옥사이드 구멍을 구멍을 파놨으면 금속으로 구멍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만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체 모든 영역을 다 금속으로 덮는다. 그러면 금속으로 다 모든 영역을 덮다 보면 구멍은 당연히 찰 것이고 구멍 위에 나온 이 위에 나온 부분은 없애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뒤집어서 막 갈아서 없앱니다. 그것이 바로 또 펄리싱이 들어가죠. 즉 틴필름이라고 하는 타이타늄 디퓨전 배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어떤 그 금속을 덮고 그 다음에 금속이 확산되지 말라고 확산 방지막을 덮고 금속을 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덮어서 틴필름을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펄리싱을 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덮고요. 패터닝하고 파고 갈아냅니다. 덮고요. 패터닝하고 파고 갈아내는 것까지. 즉 틴필름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갈아내고 포토하고 엣지까지 해서 이런 공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덮고 채우고 필요 없는 부분 날리고 그래서 만든 부분이 이런 그림이에요. 자,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17,000배 정도 확대를 해놓은 그림인데 17,000배를 확대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그 큰 배율이고 아마 그 파리의 어떤 다리 하나가 이 화면을 전체 다 가릴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17,000배라고 하면 혹시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요게 폴리실리콘이래요. 아, 이거 게이트구나. 게이트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겠죠. 소스하고 드레인 위쪽에 보면 로컬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금속이 올라와 있는 부분. 즉, 요 밑에 부분이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은 소자급에 있는 거고 여기는 배선급에 있는 거고 이쪽에 텅스텐 플러그라고 되어 있는 동그란 기둥 모양은 위에 층하고 앞으로 연결이 돼야 될 층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요 층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낮고 배선 부분이고 요 로컬 인터커넥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로컬 인터커넥트 부분, 또 메탈 원 부분. 그래서 또 이 공정을 반복할 겁니다. 위에 메탈을 하나 더 씌웠어요. 이 부분에서 메탈을 씌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 텅스텐 플러그 위에 메탈이 올라갑니다. 즉 밑에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절연층이 있고 이 플러그 위에 메탈이 올라가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바로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 레이어 위에 보면 또한 텅스턴 플러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선들이 쭉 지나가게 되면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내게끔 되는 거죠. 즉 이런 공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그림이 그려져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께 반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부터 보시면 처음에 굉장히 복잡했던 그림이었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넘겨드리면 여러분이 조금은 반도체 공정이 인테그레이션이 또는 공정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 다음에 요거 하죠. 그 다음에 게이트 다음에 LDD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CVD로 옥사이드를 덮고요. 채웠고요. 필요 없으니까 없앴고 그 다음에 게이트 만들었고 게이트 만든 다음에 LDD를 만들었고요. LDD를 만든 다음에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도 해야죠. 오른쪽 왼쪽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이드월 날개 달아줘야죠. 날개 달아준 다음에 다시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어준다면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 했죠. 오른쪽 해서 왼쪽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컨택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합금 실리사이드를 했고요. 만들어진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즉 그 다음에 배선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덮고 파고 갈고 채우고 덮고 파고 갈고 채우고 덮고 파고 해서 만든 부분이 바로 이런 사진을 의미하고요. 또 저기 덮고 패터닝 만들어서 맨 위에 첫 번째 메탈 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공정이고요. 그 공정으로 만들어진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덮고 파고 갈고 채우고 덮고 또 이렇게 갈고 해서 마지막까지 만들어진 과정이 이런 반도체 공정으로 이루어진 디바이스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실제 사진을 보면
자, 요 그림하고 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조그만 것들, 아주 이 조그만 것이 바로 하나의 CMOS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조그맣죠. 조그만 어들이 CMOS고, 이 부분에 메탈1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탈 플러그가 있고, 중간에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뭐 메탈3, 메탈4, 메탈5, 메탈6까지 되어 있는 6층의 그 금속 배선이 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의 실제 사진, 18,250배 정도 확대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그 형태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나온 사진인데, 메모리는 이거보다 사실은 배선 공정이 좀 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또 메모리는 메모리 나름대로의 다른 특별한 또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서 이번 시간은 이 내용으로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제는 조금 더 용어에 친숙해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있을 강의에서 엣치나 포토나 데포지션이나 CVD나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쉬운 말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오셨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